차원이 다른 삶에 관한 믿음을 드리는 풍수맹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풍수맹가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 조상묘지를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상 숭배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가진 세계에서도 가장 그런 훌륭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시대 유교의 지나친 그러한 폐해로 인해서 후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와서 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숙명을 띠고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면서 우리 자손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가 물려준 이러한 업을 어떻게 후대까지 잘 이어가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상의 그 묘지에 대한 관리를 잘못 물려주게 되면 머지않아서 조상들에게 망고에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 죽고 나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존심, 또 뿌리의식,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묘지에 관한 이런 자문을 하고 새롭게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로 인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도 많고, 또 조상의 묘지가 가족의 어떤 긍지와 화합의 장이 되는 사례들도 많고 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적인 그런 좋은 그런 덕이 후대까지 잘 전수되고 정말 긍지를 가진 그런 가문으로서 남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너무 예전에 내려오던 그런 지나친 생각, 과장된 의식을 버리고 현대에 맞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의 그런 숭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을 우리 세대에 강구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머지않아서 30년 내지 50년이 지나면 조상묘지 관리 문제는 바로 단절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빠르게 변하면서 각 가문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두세 세대가 지난 후에 이런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혼돈의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을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로 연결해주는 우리 기성시대들의 자기 본연의 임무와 업을 제대로 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도 이 세상을 왔다 간 하나의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상의 묘지 문제는 단순하게 보고 넘길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묘지가 생장으로 대부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집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명절 때나 벌초할 때 흩어져 있는 묘지를 순회하면서 벌초도 하고 성묘도 하고 관리해 오고 있는 경우에 이것이 앞으로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희생하면서 준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묘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대로 묵혀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이장을 해서 후대가 관리를 이어가는 방법 두 가지로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집안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윗대, 오래된 윗대부터 전부 다 이장을 해서 가족묘지를 크게 만들어서 한 곳에 다 모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자신과 가까운 선대들만 가족묘지에 안장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방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일들을 직접 실무적으로 경험한 그런 사례로 볼 때 최상의 방법은 모두 다 가족묘지로 만드는 것이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은 최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이 오히려 더 후대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왔다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땅에 의지하고 붙어서 살다가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도 땅의 일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 속에서 그대로 산화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을 굳이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이와 같은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현장에서 느낀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각자 흩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머지않아서 결국은 다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걸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선대들 중에서 조부모까지, 부모와 조부모까지의 묘지만을 이장해서 작은 가족묘지로 간단하게 아주 관리하기 쉽도록 성물 많이 사용하지 말고 간단한 표식 정도 남기면서 면적도 최소화하면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상묘지를 만드는 사람들의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시중의 지간들이나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업자들의 어중이 대부분 반영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업을 위해서 더 화려하고 더 과장되고 성물도 많이 사용하고 규모도 크게 합니다. 그래야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쏟고 놀아나면 절대 안 됩니다. 묘지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면 그거 결국은 후대에게 부담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상의 묘지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조상의 혼이 묻힌 곳이라는 것만 물려줌으로써 기성세대들이 할 일을 충분히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와 같이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조상묘지를 각지에 흩어져서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시중에 있는 기관들, 업자들 말 들으면 손해가 많습니다. 가정묘지의 조성 이장은 화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장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파생되는 화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론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